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십시오. 생택지 베리의 명언으로 오늘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무작정 합리성이나 의무성을 말하거나 심지어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무언가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일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휴식이 되고 휴식이 삶이 되는 이곳 제주에서 제주의 갖가지 매력을 들려드리는 여기는 몬딱옵서양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J 문승호입니다. 그 목소리도 아름다운 그댈 보면 춤을 추고 싶은 내 마음 라라라라라 라리리라라라라라 라라라 삼바. 첫 곡입니다. 이진아님의 밤 바다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작년 여름 베트남 다낭으로 놀러가서 밤마다 들었던 노래인데요. 제주의 밤바다를 거닐며 들었을 때 노래의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제목에 쓰여진 밤바다 여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제주도와 너무 어울리네요. 우리 몬딱옵서양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제주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하고요. 2부에선 제주의 먹거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노래의 가사처럼 행복했던 기억을 나누면서 마음속의 슬픔, 우울함, 스트레스와 모두 작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 첫 번째 순서, 혼자옵서인데요. 오늘은 제주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고 계신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방자연님과 강명주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자연이고요. 제가 서울에서 와서 6년째 제주도에 거주 중이고 좀 너무 아름답게 제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주 토박이 강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온 지 이제 2년인데 두 분 다 저보다 훨씬 제주도에 계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서 어떻게 또 다른 곳에서 계시다가 결국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 건데 어떻게 오신지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연 선생님부터 하실래요? 네. 네. 저는 뭐 제주도 자연, 제 이름이 자연인 만큼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자연에 반해서 정말 서귀포에 거주 중이고 제가 표선 촌에 따위로 지금 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다양한 뭐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좀 보면서 제주 매력에 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명주님은 어떻게 제주도에 네. 다시 오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네.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위해서 육지로 갔다가
남편도 또 서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육지 생활을 좀 했어요. 네. 하고서 온 지는 저도 자연 선생보다는 약간 더 기간이 있는데 한 10년 안 됐나? 하여튼 온 지는 좀 됐고요. 네. 제주도에서 다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제주도가 이제 천혜의 섬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 하면은 자연 환경이나 어떤 관광지 같은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제주도에 살면서 그런 곳은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는 제주도에 살 때는 정말 몰랐어요. 제주도가 네. 뭔지. 그러니까 바다가 보고 싶으면 바다 가고 산이 보고 싶으면 산에 가고 이래서 제주 환경이 네. 얼마나 좋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섬 사람들의 그 마음은 육지를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에서 생활했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고 육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주가 정말 좋은 곳이었구나라고 다시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제주의 이곳저곳 그냥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육지 사람 눈에 그렇죠. 육지 사람 눈에 제주의 섬은 정말 뭐 네버 엔딩 막 스토리를 가진 막 고팡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긴 보물 같은 섬, 보물섬, 이어도라고 막 하시는데 너무 그 제주의 곶자왈, 제주의 오름, 제주의 바다 이런 자연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세계문화유산 이런 게 지정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제가 대학원에서 자연문화유산 교육학과를 좀 다니고 있어서 제주 자연 환경에 좀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제주도에 살면서 저도 사실 제주도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못 느꼈거든요. 육지에서 있다가 제주도로 왔을 때요. 근데 제주도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가 보니까 확실히 공기부터가 좀 그렇죠. 다르다는 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기 두 분 다 이제 제주도에서 사신 지 이제 5년 이상이 되신 분들인데 제주도에 사시면서 제주 분들이랑도 많이 소통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제주도민들만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든지 섬으로서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이 보이나요? 제주도는 역시 여성의 삶이 아주 네. 독특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땐 그러니까 여자들의 삶이 아주 강인합니다. 예. 네. 근데 전 좀 약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좀 터세가 어딜 가서든 셉니다. 어느 조직에 가서도 여자들의 파워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여성의 그래서 삼다도라고 해가지고 네. 여성의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섬 사람들의 특히 외부인이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게 뭐냐면은 섬 사람들의 텃세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육지권? 그리고 제주도의 그 괜당 문화 때문에 뭔가를 여기서 일을 추진한다거나 할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괜당 문화요. 예, 괜당 문화 괜당. 친척 아. 다 알고 보면 다 괜당이다 이런 말이 예전에 알았던 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괜당이더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괜당 문화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제주도랑 지금 10년이 지났을 때 제주도랑의 느낌은 이주민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많은 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예전에 폐쇄적인 그런 분야에서 많이 개방적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연쌤도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연 선생님은 뭐 어떻게 제주도 사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제주도에서 처음에 왔는데 정말 육지랑 제주를 완전 구분해서 어디 다른 지방이나 다른 외국을 가면 무조건 육지 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그냥 제주도에 딱 가면은 어디서 왔어?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너 육지 것이지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저는 이제 싫지만도 않고 근데 약간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섬 사람들 특유의 텃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왔는데
알고 보면은 저는 선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따뜻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잠깐 이주해서 제주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먼저 선주민이신 분들이 알고 보니까 말투가 투박하신 거지 따뜻했고, 저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여기가 그리고 좀 저녁에 불이 빨리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아침형 인간이 됐거든요. 그게 제 삶의 패턴 중에 가장 크게 바뀐 거고, 제가 막 진짜 9시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풀 뽑고 뭐 이런 식의 전원 생활까지 하고 있어요. 네, 예. 아 그러시군요. 많이 패턴이 네네. 바뀌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주도에 와서 많이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리고 전 제주도에서 또 느꼈던 게 제주도가 굉장히 좁다고 하잖아요. 인간 관계상으로 좁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없는 거 3가지 중에 하나가 도둑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맞죠. 제가 들은 게 맞죠.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왜 그런지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가 좁으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맞아요, 거기 맞아요. 안에서 나쁜 일을 할 수가 맞아요. 없겠더라고요. 도둑 네. 금방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도둑이 없는 거 딱 그게 또 순기능이 아닐까. 제주도가 네. 좁긴 하지만 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두 분께서 제주도에 사시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1차로 들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제주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먹을거리 아, 빼놓죠. 제주도에서는 맛있는 먹을거리 거. 빼놓으면 또 섭한데 벌써부터 두 분께서 하실 이야기가 많아서 입이 근질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2부로 넘어가서 제주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라는 곳은 정말 제게 이런 존재인 것 같아서 제가 선곡했습니다. 미윤님의 내 타입. 사랑한다 말에 뭘 망설이고 있어. 벌써 니만 내게 들킨 지가 오는데 넌 머뭇거리는 게 난 너무 귀여워. 네 고백 기다리는 날 왜 모르니 정말. 넌 완전히 내 타입.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내 타입. 꿈속에서도 내 타입. 조금만 더 다가와줘. 그럼 내 곁으로 당겨. 나 막 설레는 타입. 두근거리는 밤 설레다고 봐. 난 깊이 빠지는 타입. 이렇게 너를 마주치는 날 손꼽아 기다리는 게 my love time. My love time. My love time. 제주가 보고플 땐 몬딱 없어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몬딱 없어야 그대와 함께면 언제든 어디든지 좋아 좋아 같이 들어봐요. 제주 몬딱 없어야. 네, 2부 순서 맛 좀 봅서인데요. 두 분의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제주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메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제주도에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좀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주 사람이 귤을 사다가 먹으면은 인심이 별로다 라고 하던데, 이게 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귤을 사다 먹지 그럼 어떻게 먹나 생각을 했는데
제주 안에서는 제주도 분들은 다 귤을 얻어다가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귤은 상자채 먹는 겁니다. 상자체요. 네, 상자채 네. 집에다가 놓고서 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TV를 보면서 뭔가를 하면서 귤을 항상 먹습니다. 아, 귤은 빼놓을 수 없는 네, 제주도이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MC님한테 그게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서울에 살았잖아요. 네. 서울에 살았는데 귤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귤을 많이 팔아. 근데 네. 저거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과를 사 먹는 것보다 귤을 돈 주고 사 먹는 거에 대한 너무 너무 뭐 소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선뜻 그런 살 일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귤을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네. 집에 전화를 해서 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아, 해야만 그렇네. 귤을 먹었었어요. 예. 야, 그렇게 소위 말해서 콘테나에다가 담아서 그렇죠. 네, 박스라고 하셨는데 예, 저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저도 이제 2년 산지가 2년 됐는데 이제 슬슬 얻어다 먹을 수 있도록 해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주 먹거리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주도가 또 섬이기 때문에 해산물이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두 분의 게스트께서 각자 선호하시는 해산물이나 딱 이건 정말 맛있다 추천해주고 싶은 해산물이 있는지. 저는 날로 먹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요. 아, 예. 제주도 와서 뭐 다금바리 먹고요. 아, 전복도 먹고 전복도 그냥 저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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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쳐서 네. 예, 고등어 회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갈치조림이나 뭐 이런 것도 워낙 유명하고 제주 하면 또 그쵸. 흑돼지 빼놓을 수 없고요. 예, 예. 맞아요. 영주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그 어렸을 적에는 이 먹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래서 네. 제주도 음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고 먹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혹시 솔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솔란이요? 예.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솔란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는데 네. 솔란이가 바로 옥돔이에요. 아, 옥돔. 네, 옥돔이 굉장히 제주도 제주도 사투리로 솔란이라고 네. 합니다. 그때는 솔란이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옥돔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혹시 빙떡이라고 드셔보셨나요? 빙떡 알죠. 네, 빙떡 그 메밀로 된 네. 거에 이렇게 무를 채 썰어 가지고 그것도 옛날엔 저는 안 먹었어요. 너무 맛없는 거예요. 이걸 왜 먹지라고 했는데 솔란이의 빙떡을 먹으면 그렇게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나이 들어서 그 맛을 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잔치집 가서 빙떡이나 솔란이 나오면은 항상 같이 먹어요. 아. 안 드셔보셨죠? 네, 그렇게 같이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저도. 먹어야만 네. 이게 환상의 조합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옥돔을 이제 회로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옥돔을 익혀서? 구운 거. 구운 거? 네, 옥돔을 구운 야, 거를 예. 그 살을 발라가지고 네. 그 빙떡이랑 같이 딱 한 입에 먹으면 이게 제주의 맛이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예, 지금 나이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진짜 맛있겠어요. 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제주의 맛을 아직 느껴보지를 못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꼭 먹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아까 자연 선생님이 네네. 그 흑돼지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흑돼지도 그렇게 뭐 또 맛있는 곳이 있나요? 저는 흑돼지를 먹었을 때 뭐 이렇게 뭘 찍어 먹는다거나 뭐 멸치젓, 멜젓. 네, 멜젓이라고 네, 하죠. 멜젓. 네. 네, 그런 걸 찍어 먹는다거나 했을 때 또 맛있던데 자연 저도 선생님이나 명주 쌤은 사실 멜젓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흑돼지 먹을 때 멜젓에 찍어가지고 그리고 콩잎에 많이 싸드시잖아요. 콩잎 저는 콩잎 완전 매력에 저는 빠졌거든요. 진짜 이번 여름엔 진짜 계속 집에서 제가 콩잎에다가 흑돼지 하나 먹고 막 멜젓 찍어 먹고 자리 젓갈 먹고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제가 집에서 먹는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야, 이제 네. 저는 이제 어디를 찾아가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곳에서 누구와 먹느냐가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주로 흑돼지 구워 먹을 땐 집에서 편한 분위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뭐 지인분들과 같이 좀 야, 즐기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 홈파티를 네네네. 즐기시는 타입이시군요. 네. 정말 배가 고프네요. 네. 명주 선생님은 또 흑돼지 네, 저는 좋아하시나요? 네. 제주도 하면은 네. 되게 특이한 어떤 풍습이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네.
잔치를 하면은 3일간 했거든요. 돼지 잡는 날, 손님 오시는 날, 잔치하는 날에서 3일을 네. 했는데 그 3일 할 때 맨 처음 돼지 잡는 날에 그 흑돼지를 많이 잡았어요. 잔치 근데 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흑돼지 잡는 걸 목격했어요. 진짜 돼지를 저희 그 마당에 있는 데서 돼지를 막 돌아다니는 돼지를 탁 이게 여기 정수리 같은 데를 탁 찍어가지고 잡는 걸 목격하고 너무 슬펐는데 고기를 너무 잘 먹었던 기억이 네, 맛은 네. 굉장히 안정적이었던 너무 것으로. 맛있는 고기를 먹었었기 때문에 네. 흑돼지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네. 그 자연 선생님 말했듯이 저는 콩잎으로 싸서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어. 만약에 맛집을 소개한다고 하면 네. 저희는 뭐 홈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 네. 탑동에 있는 몬트락이라는 그 몬트락이요? 예, 몬트락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흑돼지를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예, 제주도에서 저는 거기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저도 한번-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꼭 그 가봐야 같이. 되겠습니다. 예, 맛집 리스트에 추가. 네. 저도 흑돼지를 딱히 뭐 이렇게 많이 먹어보거나 뭐 먹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수 부위라고 해서 덜미살이라는 게 있는데 목덜미살 있잖아요. 아, 네, 그거를 먹어봤는데 저는 생전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꼬들꼬들하고 어. 이게 고소하니까 목덜미살 저는 그때 이후로 목덜미살 하는 데만 이렇게 찾아서 어디 추천해달라고 하면 덜미살 하는 데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추천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흑돼지의 어떤 특이한 거는 저는 돼지 비계를 안 먹어요. 아, 그러세요? 제육볶음에 있는 비계도 막 이렇게 떼서 먹을 정도로 안 먹는데 네. 그 몬트라 거기 가서 흑돼지를 먹었을 때는 비계가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네. 너무 쫄깃쫄깃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비계도 같이 먹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아, 역시 흑돼지는 한 번씩 꼭 사랑입니다. 드시고 가야 하는 네. 배고픕니다. 그런 음식으로. 네. 또 이렇게 제주의 맛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제주에 얼른 오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제주에 어서 오시라고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제주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고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와 풍성한 그 갖가지 매력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주는 제주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예 이 제주 있죠. 제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방자연 선생님을 포함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제주에서 사시면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주에 꼭 오세요. 오세요. 네, 제주는 제주다라고 하셨는데 제주는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 불가한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강명주 방자연 선생님 모시고 제주에서의 삶부터 먹거리까지 제주에 대한 요모조모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쁜 제주살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떡하나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는 며칠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육지 것이든 제주 것이든 지금 여기 제주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두근거린다. 김재희 작가 특유의 문체로 제주 이주 붐 1세대 부부 이야기를 담은 제주에서 당신을 생각했다에서는 제주에서의 삶을 이렇게 담담하지만 설레는 기분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길고 화려한 글이라도 쉼표가 있어야 읽어내기 편하듯 찬란한 우리네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주한 빌딩 숲과는 다른 템포로 흐르는 제주의 시간 속에서 삶의 여유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시간 여느 때처럼 제주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 몬딱 옵서양.
다음에도 풍성하고 따끈한 들을거리 갖고서 유망지게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DJ 문승호였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나의 마음 틈새로 다가오네. 흘러 넘치는